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이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다혜 작가의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입니다. 책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 것 같고요. 요즘은 저는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게, 이게 딱 손에 잡아서 이게 딱 사이즈가 작은 책이 좋더라고요. 이 책은 굉장히 가볍게, 일터 여성들에게 필요한 말, 글, 네트워킹.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특히나 이제 직장 다니는 여성들한테,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한테, 여자들한테 주로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군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겨레 시네 20일 이쪽에 이제 영화 전문지 기자 생활을 이제 하시고, 뭐 이제 다른 어떤 잡지나 단행본도 벌써 이미 몇 권 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여자들한테 함께 이제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흥분을 조절하기. 이거 정말 다 같이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팁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다면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쉰다. 가능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분한 대로 쏟아내버리면 종종 상대는 그 태도를 문제 삼아 그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킨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다면 글을 쓴 이후에 절대 바로 보내기를 누르지 않는다. 화난 상태에서 쓴 글은 반드시 열이 식은 후 퇴보한다. 그런 글은 높은 확률로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도 물론. 흥분을 조절하기 이렇게 나와있어요. 진짜 제가 첫 번째로 공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화가 나서 분명히 잘못된 걸 지적을 했는데, 화가 나서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숨 쉬고 호흡을 해서 화나면서 이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얘기하지 않는 거, 상대와 그런 식으로 말다툼하지 않는 거가 이기는 거고 프로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하신 것처럼 메일에다가 뭐 써놓고 완전 열받아서 컴플레인하는 거 막 써놓고 그냥 보내기 눌러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해요. 그래서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날이라도 보고, 그리고 이제 메일을 발송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꿀팁이네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침묵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진짜 여기 이거 예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이런 데 있나 봐요. 조직에 이제 연차 낮은 여성들에게, 어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막 분위기 좀 막 띄워봐. 요즘 이제 그렇게 막 아직도 그렇게 후진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남자 선배들 있죠. 그래서 막 분위기 좀 띄워봐. 막 이러다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넌 여자애가 부드러운 맛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이제 누가 꺼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누군가 꺼냈을 때 동석한 여자들이 연령대와 무관하게 일시에 조용해진 적이 있었다. 다들 완전히 갑분싸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분위기 싹 이게 딱 다물어버린 거죠. 통쾌해. 예, 항의하는 대신 모두가 침묵했고, 말 꺼낸 사람이 무안해하며 웃었고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무도 따라 웃으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자리가 파하고, 야,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라고 또 웃으며 말하기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별로 무섭지도 않으셨던 모양인데요, 무슨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라며 깔깔깔 웃었대요. 이 지은이가. 그리고 나서야 그 남자가 조용해졌다.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기분 나쁜 얘기 듣고, 이 성희롱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러면 그냥 분위기만 망치겠지, 나 혼자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런 이제 여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그랬죠 아까? 넌 여자애가 부드러운 맛이 없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다 같이 일동 침묵, 딱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 얘기한
거야 그거라고 분명히 전달해, 분명히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주변에서 같이 일동 조용해졌다는 이분들도 참 좋은 동료들이네요. 좋은 선후배들.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분 이제 나중에 그러겠어요? 그런 말 못하겠죠. 그죠? 혼자 이런 싸움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내가 항의할 때, 불만을 표현할 때 누군가 함께 하면, 그렇죠. 누군가 같이 침묵해 주거나 같이 컴플레인 해 주거나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엔 또 한 명이 거기에 동참한다. 남이 좋게 만든 세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좋겠지만 당신에게만 좋은 세상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 자신들의 권리는 자신들이 찾아 나가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묻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화법,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말을 할 땐,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무조건 말을 할 때 두 가지식으로 해라. 처음에 결론,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두 갈씩입니다. 명심하세요. 두 갈씩입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대화법은 어떤 건가 하면, 결론을 초반에 말한 뒤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붙이는 게 효율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화법이 197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실례합니다만 제가 먼저 복사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말할 때 94%의 사람들이 양보를 했대요. 94%의 사람들. 왜냐하면이라는 거 붙였다는 건 굉장히 설득력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 같지도 않아도 왜냐하면을 붙이면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5장만 복사하면 되는데요.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도 비웃는 대신 93%의 확률로 양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붙이는 효과가 이렇게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일하실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두 가지식으로 말한다. 결론 먼저 말한다.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붙여서 얘기한다. 이게 굉장히 상대를 설득하기에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팁 하나. 자기소개서 쓰고 읽기, 이거예요.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이력서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서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1분 자기소개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경력사원 면접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녹화해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듬어서 그리고 이제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자기소개를 쓴다. 자기소개를 쓰고 읽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쓴다.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읽다가 매끄럽게 읽히지 않고 자꾸 말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첫 번째 문장을 끊어서 짧게 만든다. 자꾸 걸리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본다. 세 번째 특정 발음에서 계속 멈추게 된다면 그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교체한다. 자꾸 이렇게 말에 걸리고 버벅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표현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다. 그러니까 막 걸리거나 이러면 문장 짧게 만들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고치는 거죠. 더 천천히 읽는다. 문장을 끊을 곳을 찾아보고 A4 용지 분량이면 3번에서 5번 정도 끊어서 읽는다. A4 용지 한 장에 다 썼으면 3번이나 5번 끊어 읽을 수 있게끔 다시 읽는다.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녹음한다. 들어본다. 저는 이제 녹음 기능을 사용해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예 어차피 하는 거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표정까지 같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 들리는지 확인한다. 원고를 보지 않고 쓴 내용을 이제 기억나는 대로 다시 녹음한다. 이번에 이제 원고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녹화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데 빼먹은 내용은 없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빨라지거나 말소리가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의식해서 다시 녹음한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면접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 이거는 정말 자기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서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진짜 10번 이상 녹화해서 연습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지금 말씀드렸고, 사교주간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또 인상적이라서 말씀드려요. 그 외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한번 만나?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오래 가기 전에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빈소리일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 친한 사람들 아니면 잘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어떻게 하냐면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 정도, 1년에 2-3번 정도 그 자칭 사교 주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몰아서 만난대요. 그 이유는 단순한데 언제 한번 만나요 라고 해놓고 만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이다. 뭐 일이 많아지고 몸이 나이 들고 주말을 포함해 여유 시간이 생기면 쉬고 싶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사교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인맥관계를 유지하고 이러는 데는 이렇게 사교 기간을 정해놓는 게 이분은 굉장히 사교 주간 정해놓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또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친한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만나야 되는 사람, 의도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 그런 이제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원래 생일 즈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는 기간을 갖곤 했대요. 이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 되게 사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사교주간 한번 만드셔서 올해 꼭 만나야 되는 사람, 평소에 잘 안 만났던, 안 친했던 사람, 그런데 그냥 이제 이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인연을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일은 내가 아니다. 명함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일보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장이 아니다. 이게 출근길의 주문이에요. 사장이야.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 뭔가 하면 가로 열고 사장이었으면 언제든 때려치울 수 있다.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언제든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 어떨 때는 좀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출구가 할부금 잔액 리멤버. 사실 직장인이 회사를 때려치울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카드값 때문이라고 막 그런 자저 섞인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더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남의 인생은 순탄해 보인다 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읽겠습니다. 나는 우울증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울증 관리는 여느 질환 관리와 비슷하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전문가를 만나는 것. 이 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재미없고 귀찮은 일이다. 이건 이제 이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구석, 이분들 서밤이라는 본봄 이런 분들이 세 분이 같이 쓰신 책인데 마음의 구석에 실린 서밤님의 우울증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 일부래요. 이걸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회사 다니면서 그런 직장 우울증 이런 거 앓고 계시는 분들 사실 많죠. 그런데 그게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그런 우울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나만 못나서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잘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들은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게 아니라 문제들을 잘 돌보고 있을 뿐일 경우가 많다. 두려움을 안고서.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살고, 남들, 저 사람은 진짜 명랑하게 저렇게 어떻게 잘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런 문제들을 잘 돌보면서 살고 있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건. 절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 문제를 잘 돌보고, 누구는 그 문제를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을 사는 어떤 지혜가 있다,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향상심은 이런 것이다. 우울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무엇이든
그러저러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신을 잘 달래가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그렇죠. 그런 방법을 터득하면 되는 거죠. 나는 최근 몇 년간은 술을 한 달에 3번 이상 마시지 않는다. 사실 아예 안 마시는 때가 훨씬 많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가능한 줄이거나 끊는다. 수면 시간은 하루 최저 6시간 확보한다. 나라는 인간의 최저 한도를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 나에게도 있다. 그것은 나의 매일의 과제고 타인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내게는 무척 소중한 것들이다. 내게 평정심이라는 게 있어 보인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주는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런 어쨌든 이제 한 차례씩 오는 파도처럼 밀물처럼 오는 어떤 우울감을 잘 달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인간관계 끊고 수면 시간 유지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잘 먹어주고 잘 쉬고 이러는 이제 자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너무 우울해, 막 나는 너무 외로워, 막 이러시는 분들도 실제로 본인 스스로 본인을 관리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그 예의처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가능한 줄이거나 끊는다. 여기 부정적인 인간관계 어떤 건가 하면 나한테 이제 예의 없이 굴거나 나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정적인 인간관계,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관계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어쨌든 나 스스로를 좀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울감이 있어서 내가 약간 걱정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걸 잘 문제를 관리해 행복해. 남들 다 순탄하고 저 사람만 행복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이렇게 보이더라도 모두 다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얼만큼 잘 달래서 관리하고 이러냐의 그런 이제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나도 내 문제를 잘 관리하고 다루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북카페 시간으로 이다혜 작가의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 함께 하셨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시청자 중에 남성분들이라 그러면 여자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뭐 남자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사교 기간 뭐 이런 거는 뭐 남녀 차이가 있나요?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